사람들 은행 참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왜 은행을 많이 안 가면서 은행 취업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은행 다닐 때 본인 은행 다닌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고 다녔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길 그건 가다가 아니고. 이렇게 딱 지나가, 저 은행 다닙니다. 그건 아니고 근데 명함을 좀 드리긴 했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은행 다녀요. 은행 다녀요. 은행 다녀요. 금융 자격증 없으면 입사가 안 된다. 이제는 금융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고 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은행 업무는 영업 종료인 4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셔터 닫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 입력하거나 어떤 승인받거나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일반 기업이랑 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은행 취업은 일단 면접을 이 종일제로 보거나 합숙 면접을 하는 데가 많아요. 아, 맞다. 편하게 하라 그러면 진짜 편하게 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렇죠? 아, 내가 여기서 이놈들은 다 제낄 수 있겠다.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항상 돌아다닐 때 항상 자켓 입고 안 될 때도 벗고 이랬더니 면접관이 아유, 은행 얘기 나오니까 그냥 입이 뚫렸네, 뚫렸어. 모토 다네, 모토 달았어.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청년 백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 전업 취준생 철수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취업계의 대통령 존슨입니다. 차렷! 경례! 바로 인사 안 하세요? 존슨 씨, 직장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취준생일 때? 저는 직장이 되면 퇴사가 가장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입사하지도 않았는데. 입사하면 바로 퇴사하는 거죠. 그래요? 살면 태어나면 죽는 거랑 같이. 저는 사실 직장인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기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자, 그럼 저 말고도 총선 나가시나? 자, 그럼 다른 취준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왔거든요. 자,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취업 준비생 722명을 대상으로 취준생 직장 생활 로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에겐 일상이지만 구직자와 취준생들에게 로망인 이것. 1위가 바로 뭘까요? 네, 1위는 바로 사원증 걸고 다니기랍니다. 그렇죠?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로망일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막 지하철이나 결혼식장 같은 때, 그쵸. 그런 때 막 이렇게 사원증 아니면 이게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이 은행에서는 보통 다 메고 다니더라고요. 이 배지 있잖아요. 그걸 어딜 가나 결혼식 가면 다 메고 있어. 그렇죠. 철수 지금도 메고 다닌다. 아니 저는 뭐 지금 안 하죠. 안 하는데 저도 사실 근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도 졸업식 때 되게 참았거든요. 하지 마세요. 별로예요. 그래, 아니 뭐 한 번쯤 해보세요. 자, 그리고 2위는 해외 및 국내 출장. 이건 당연하죠, 그렇죠? 사실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그럼 번외로 하나 더 조사했는데요. 취준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원 복지. 야, 이게 진짜 소박한데 바로 1위가 사내 식당 운영 및 조식 중식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소박하다. 진짜 아니, 소박하네요. 근데 이게 자취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거를 딱 보니까 이 취준생들이 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소속감. 그쵸. 맞아. 취준생일 때는 진짜 제일 외로울 때잖아요. 태어나서 그렇게 외로울 때가 없을걸? 원하는 기업에 속해서 사원증 목에 걸고 싶으신 취준생분들. 사원 식당이 맛있다 맛없다 평가해보고 싶으신 분들 오늘도 저희와 알찬 시간 함께 하시죠. 네. 한 주간의 채용 관련 정보를 발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철수! 존슨 주간 채용 설명서. 네. 존슨 씨 그거 아시죠? 이제 토익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토익 시험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뀌기 전에 다 보려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토익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 이상의 화자가 등장하고 중요한 게 말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제 횟수도 좀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파트 4 같은 경우에 이제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토익 유형이 추가가 되고 문제가 이제 파트 5랑 6, 7이에요. 파트 5가 그나마 쉬웠던 게 이제 문제가 감소하고 6랑 7의 어떤 문제수가 증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 문제보다는 짐을 이해하는 문제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네요. 그럼요. 이제 이게 원래 시간이 조금 부족한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 신토익으로 바뀌기 전에 시험이 2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4월 30일이랑 5월 15일 딱 2번 남았네요. 취준생들 놓치지 마세요, 진짜로. 네, 이게 지금 유형이 바뀌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이때 꼭 봐야 될 이유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보시면은 응시료가 이제 인상이 됩니다. 아. 응시료가 42,000원에서 44,500원으로 오르고 거기다 추가 접수 시에는 46,200원, 이게 토익에 추가 접수가 있잖아요. 6,200원에서 48,700원으로 그렇죠.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철수 씨는 이거 뭐 토익 풀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렵던가요? 저는 일단 이 집중력이 저하가 되더라고. 맞아. 이게 한 2시간 동안 푸나? 그쵸. 1시간 반인가? 그러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힘들어. 아니, 그리고 일단 거의 아침에 하잖아요. 아침이죠. 이거- 첫날 술 먹고 일요일에 가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취준생들 가뜩이나 11시쯤 일어나잖아. 그쵸. 근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졸린 데다가 막 이렇게 오래 풀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가가지고 막 이게 당 떨어지죠. 저는 졸리고 그리고 그러지. 생각나는 게 이게 리스닝 파트를 끝내고 나면 뭔가를 끝냈다는 그 안도감에 그렇죠. 갑자기 긴장감이 쑥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때 갑자기 잠도 오고 당도 떨어지는데 거기서 약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리스닝 파트가 진짜 사람들이 신경 엄청 곤두서 있잖아요. 그쵸. 저 그 토익 다 학교에서 보잖아. 근데 학교에서 보는데 주말에 이렇게 학교 운동장에서 꼭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들 있어. 있죠. 그러면 막 거기 유리 창문을 엄청 세게 빡 닫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더 그것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째려봤어. 아무튼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그때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서부터 좀 일찍 일어난다든가, 그렇죠. 그 주는 좀 일찍 일어난다든가. 술을 마시면 안 돼. 그리고 아니, 그렇죠. 뭐술 마시면 잘 될 수도 있죠. 아니 이제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본 건 그 3번밖에 안 되지만 응시한 건 한 5번 돼요. 근데 이제 술을 먹고 맞아. 못 가요. 못 가는 적이 되게 그쵸. 많았어. 저도 한 돈 날리는 응시하는 거죠. 거는 진짜 한 10번, 13번 이렇게 된 거 같네. 그렇게나 많이 했어요? 이게 보통 그 취업 초기 때는 엄마 돈으로 결제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거 뭐 안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 자, 그러니까 뭐 취준생들이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시고 책도 사고 빨리빨리 대응을 하십시오. 네, 뭐 저희는 이미 봤으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전투력 충만한 그대에게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그대들에게 취업 비법을 전해드리는 시간. 자, 우리나라 사람들 은행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은행은 많이 안 가면서 은행 취업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도 이제 은행 취업 소식이 간간히 들리는데요. 약간 좀 먹구름을 낀 것 같더라고요. 철수 씨는 은행 각별하잖아요. 옛 여자친구 같은 존재죠. 뭐 은행 다닐 때 본인 은행 다닌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부러워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가 오다는 소리가. 아니 제가 한 건 길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딱 지나가, 저 은행 다닙니다. 그건 아니고 근데 명함을 좀 드리긴 했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은행 다녀요. 근데 사실 뭐 은행 다닌다고 하면은 너무 취준생들뿐만이 아니라 또 어르신분들께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신한은행과 이제 LG 모 계열사에 동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 근데 부모님께서 좀 강력하게 은행을 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강력하게 LG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나요? 그때 저희가 연락을 하는 사이였나요? 그렇죠. 그런 사이이긴 했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되게 어떤 우리 이전 세대들이 은행에 대한 어떤 굉장히 호감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느꼈죠. 특히 그 여자들이 그 다니기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여자들한테는 거의 뭐 꿀직장이죠. 네, 그래서 여자 은행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그 결혼 시장에서 그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이 정도 그쵸. 급으로 쳐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급여도 되게 높은 수준이고 사실 그 여자 대졸자들이 그 정도 초봉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익히 말했지만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도 사실 남성 비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으니까 여기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그 뭐랄까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먼 친척의 형수죠. 그렇죠. 그분이 국민은행을 다니는데 그분이 지금 한 4년째 휴식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아휴직 있잖아요. 네. 은행이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잖아. 그래서 그 애기 낳기 전에 뭐 1년 하고 그리고 낳고 나서 이렇게 뭐 육아휴직하면서 1년 그렇게 끝나니까 또 임신을 했네? 그럼 2년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4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출근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도련님 카드 하나 하시죠. 그렇죠. 그 은행원의 숙명이죠. 또 저희 아버지가 은행 고위 은행원이셨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은 존슨 군 집에 가면은
그 마루와 거실과 이제 그 방에 아버님 그 명패가 있습니다. 지점장. 저녁 먹을 때 식탁 위에 놔요 그거.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 게 또 굉장히 좀 유명했죠. 그래서 아버지 뭐 다니실 때 보면은 철바통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그 주위에 그 명예퇴직하시는 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고용이 딱 안정돼 있는 여러분 환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은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기계화나 어떤 그 온라인화하면서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막 앱 같은 거 많이 생기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은행권 취업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국민은행 120명 뽑았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44명. 그리고 144명. 예, 우리은행은 160명. 기업은행은 200명, 농협 244명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데 5개 시중은행이 총 868명을 뽑았던 거죠.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는 이게 여기서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보니까 지금 신한은행이랑 국민은행은 100여 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비슷하지만 뭐 확실히 줄었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행이랑 KB 하나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하반기에 뽑을 예정이라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2011년 하반기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220명 정도가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상반기 입사였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220명이요? 네, 이게 한 진짜 그거에 따지면 진짜 많이 줄었네. 40% 정도 감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가 많이 뽑았던 이유가 이 서프라임 때 아예 채용을 안 하다가 그 반동으로 조금 많이 뽑기 시작하던 때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막 많이 뽑은 건 아니고 그 이전 서프라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뽑은 거였기 때문에 막 많이 뽑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확실히 줄긴 줄었네요. 자, 근데 그 존슨 씨는 아버지 은행 다닐 때 나도 은행 가고 싶다 혹은 아버지께서 너도 은행 가라 이런 말은 안 해봤어요? 네. 저 아빠 은행 다니시는 거 보고 저는 은행은 절대 안 가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에서도 약간 좀 강요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은행 좋다고? 뭐 그런 거 없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기업은행을 다니셨는데 진짜 기업은행 투명한 것 같습니다. 당시 기업은행. 그렇죠. 당시인 기업은행이고 지금은 IBK죠. 그래서 저희 형이랑 제가 IBK 쓸 때마다 떨어졌어. 서류에서. 아 그래요? 쓰긴 썼네요. 쓰긴 다 써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네요. 그렇게 싫었다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취준생이니까. 뭐 철수 씨는 은행 다니셨으니까 네. 은행 취업할 때 보면은 뭐 일반 기업이랑 뭐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은행 취업은 일단 다른 기업들도 그런 데가 일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면접을 이 종일제로 보거나 합숙 면접을 하는 데가 많아요. 아 맞다. 그리고 논술을 보는 데도 있고. 그 연수원 가가지고 그쵸. 그죠? 제가 갔던 은행 같은 경우는 논술이 없었는데 다른 은행권들은 계속 그때 당시에 논술이 있었고 최근에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추세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은행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서비스를 잘하고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도 그 연수원 안에서도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 잘합니다. 취준생들 대상으로. 일단 그 신한은행 그러니까 연수원 그게 다 고객이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연수원 밥이 그렇게 맛있었다면서요? 엄청 유명하죠. 그거는 취준생들뿐만이 아니라 거기 연수 가서도 먹는 게 항상 이게 투웨이 시스템으로 나와요. 여기는 양식, 한식 이래갖고 그래서 어떤 데서 막 LA 갈비 계속 구워주거나 막 삼계탕을 주고. 그래? 그 정도예요? 그렇죠. 샐러드 바가 있어갖고 거기 이제 그 핫윙 같은 거 있잖아요. 버팔로윙 같은 게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 다른 샐러드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걸 처음 보면서 취준생들이 막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그 취준생들이 제일 기업 들어가면 받고 싶은 복지가 어떤 사내식당 그런 거에 대한 좀 로망이 생기고. 그래 그게 딱 그 연수원 때만인데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도 이제 아마 그 취준생들 커뮤니티 들어가면 그런 말들이 많아요. 신한은행이 이제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면은 그 이제 모든 그 면접관들과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흔들어주는 어떤 배웅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감흥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막 이렇게 쏟는 다음에 가면은 이게 뒤돌아서 침 뱉을 거야. 아니 침 뺀다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 와닿진 않았는데 아무튼 취준생들이 되게 외롭고 소외받는 존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작은 손길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 게 있었죠. 아유 은행 얘기 나오니까 그냥 입이 뚫렸어. 모터 다녀 모터 달았어. 은행 취업에 관련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은행 취업 진실 혹은 거짓. 네, 그렇죠. 빠밤. 네, 그래서 자 처음 보면은 금융 자격증 없으면 입사가 안 된다. 맞아. 이런 속설이 있죠. 이건 근데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거짓인 걸로 계속 좀 확실해지는 것 같고 사실 저 때만 해도 그 이제 자격증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은행들이 이런 게 좀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
좀 낭비다라는 생각에서 그 자격증을 쓰는 날은 없앤다 그러더라고. 없애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없앴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금융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고 어쨌든 자기의 어떤 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그 정도로 전락한 것 같아요. 원래도 그랬고요. 사실 제가 은행 들어갔을 때 저도 자격증이 없었고 거의 한 반 이상의 자격증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뭔가 상품을 팔려면은 그 금융 3종이란 걸 따야 되고 그 금융 3종 그게 뭐예요? 뭐 금융, 파생, 뭐 투자 상품 뭐 이런 거 따는 건데 그 세 개를 이제 금융 3종이라고 하는데 그걸 따야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따야 되는 거지만 뭐 은행 업무는 영업 종료인 4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그쵸. 아 이게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죠. 4시 셔터 내리면 이제 근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하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고객들 오실 때 그때 서류를 받아놓고 셔터 닫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 입력하거나 어떤 승인받거나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보통은 6시 일찍 끝나면 6시, 7시.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게 7시라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은행원들은 보통 늦어도 7시 반까지는 출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출근 시간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8시. 그러니까 7시에 퇴근을 한다고 해도 13시간, 이제 11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뭐 영업점 자체가 9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쵸. 9시에 딱 맞춰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찍 나와가지고 오픈 준비하다 보면은 뭐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식사 시간이 짧잖아요. 보통 30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그 교대를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좀 이게 철수 씨는 점심시간 어땠습니까? 진짜 30분? 저는 20분? 왜냐면 짬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좀 빨리 바꿔줘야 되고 그런 문화도 있고. 은행 업무 영업 압박이 심하다. 이건 뭐 당연하죠. 은행이라는 게 영업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철수 씨 은행 계실 때 뭐 맨날 이렇게 회의하고 그랬다면서요 아침에. 그쵸. 이게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아침마다 그 전날 어떤 그 판매 상품에 대한 실적들이 업데이트돼요. 약간 그 멜론 차트처럼 막 순위가 바뀌고 몇 개 팔았다 이게 올라오니까 이제 부지점장들이 이제 그런 걸 출근하자마자 체크하고 바로 회의 소집하죠. 그거 이렇게 맨날 나오자마자 보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전일에 비해서 뭐 하루 한 단계 내려갔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올리고 이거는 해도 되고. 그러니까 철수 씨는 그 실적이 되게 낮은 편이었잖아요. 저는 뭐 거의 식물인간이었죠. 가서 그냥 거의 그 블루 매니저라고 청경 수준으로 그냥 일을 하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좀 그런 거를 내가 안 하면 그 과장이나 차장이나 부지점장이 그래 철수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그런 식으로 분위기니까 어쩔 수 압박하는 없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영업 직무보다 가장 영업이 심한 게 은행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집 아랫집한테 다 돌리고 그런 게 있죠. 뭐 엄마 아버지들도 다 영업 뛰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 친구 중에서 그때 당시 동기 1등한 여자애가 그 여자애는 연수 때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우리 입사하던 해에 영업시절 1인 거야. 압도적으로.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분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다 돌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결국엔 자기보다도 어떤 그런 아버지나 지인빨로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해봤자 그 초년생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그렇죠. 보통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은행이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 이유도 어떤 이 신입사원들 빨 그걸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게 엄청나니까. 그래서 막 은행에 특히 뭐 이렇게 그 지원자들 재산 상황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런다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야 철수야 난 너가 부럽다.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너는 나가면 나가지 말라고 잡잖아. 이제 나는 나간다 그러면 고맙다 그래.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영업적으로는 닳고 다른 어떤 그런 신발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괜히 외국에 있는 금융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멋있게 막 월가에서 이렇게 막 커피 마시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막 헤드셋 쓰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는 은행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커피에다 도넛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할 수 있어요. 4시 이후에. 육개장 사발면 먹으면서. 자 그리고 다음 은행은 고스펙 고학력자를 좋아한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거 사실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인문계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은행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학력도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안 보는 편이고 어떤 그 전공에 대해서도 사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학교 많잖아요. 그럼요. 실제, 제 동기들 뭐 지방대 출신도 많았고 또 이제 그 체육 전공한 친구도 있었고 또 연령대도 높은 친구들도 많아요. 대기업들에 비해서. 사실 되게 절박한 사람을 뽑는 그 원칙이 있어요. 절박한 놈을 뽑아야 이 놈은 안 나간다 어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지방대 출신의 ROTC면은 거의 90% 합격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 엄청 뽑아요, 진짜로. 엄청나요. 아 그래? 네. 아 그럼 은행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방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지방대 가서 ROTC 가시는 ROTC 걸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30% 출신을 이제 지방대 출신 뽑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 출신을 뽑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 지방에도 영업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길 보내야 되는데 과연 서울 사람을 보낼 수 있느냐? 거기에서 좀 의문이 오는 거죠. 그렇겠네요. 단적인 예로 제 그 220명 중에 동기 중에 서울대가 딱 한 명이었어요. 오. 그 친구 웃긴 사례가 은행에서 그거 아시죠? 이게 영업 끝나면 돈을 맞춰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거기서 좀 이렇게 그 펑크가 나면 좀 메워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뭐 5만 원, 10만 원이면은 저도 그거 메웠거든요. 몰래 그 ATM기로 가서 내 돈 뽑아서 메워놓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일정 액수 예를 들어 50만 원, 100만 원 혹은 또 그 이상의 단위가 커지면은 사실은 그 윗사람들이랑 같이 메워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윗사람들도 내가 메울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 나온 그 친구가 우리 신입 직원 때 100만 원을 펑크를 낸 거예요. 100만 원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아 그게 누가 펑크 낸 건지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나요? 왜냐면 자기 창구에서 한 돈이 있으니까요. 일단 창구에서 한 돈을 개인적으로 맞추고 그걸 이제 들어가서 전체 다 맞추는데 개인 돈이 다 맞으면 다 맞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그 100만 원 펑크 내고 아주 엉엉 울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 5천만 원 펑크 나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 펑크 나면 감옥 가야죠. 자, 근데 은행별로 원하는 인재상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 국민은행을 보면은 원하는 인재상이 이렇다고 합니다. 현장 맞춤형 인재. 그래서 선발 그 현장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채용 담당자가 직접 지방대학을 방문한다고. 아유, 높으신 분들이 아주 그냥 그렇죠. 채용 고생하시네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원 수도권 지방으로 지역 전문가를 선발을 하고 그리고 미얀마랑 베트남, 인도, 필리핀어 등 특수언어 전공자를 우대한다. 아, 우리은행이 이 글로벌 지점수가 제일 많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뽑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글로벌 지점수가 제일 많은 게 네, 제일 우리은행이다. 많죠. 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하반기 채용에서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3명만 채용했다. 그리고 신입 95% 이상을 영업점에 배치한다. 뭐 신한은행은 그 영업점 그러니까 진짜 영업 출신을 되게 우대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뭐야 행장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렇게 밑바닥 영업부터 그렇죠. 경험한 사람 외부 뽑는 인사가 걸로 절대 할 수 하고.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훌륭한 은행이죠. 기업은행. IBK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IBK 때문에 대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 자격증 어학 점수 기재란 삭제 이거는 뭐 그리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 NCS 기반 직무 역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은행마다 인재상이 다른 건 사실 웃겨. 그죠? 그렇죠. 다 영업 위주고. 근데 사실은 은행 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면접에서도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스터디할 때 그게 이제 뭐 지금 좀 다르지만 PB라고 프라이빗 뱅커라고 이제 그때 개인 어떤 투자 상담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뜨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한 열이면 열 전부 다 들어가면 PB를 하겠다. 스터디할 때 전부 다 그러고 실제 면접 들어가서도 들어가면 뭘 하고 싶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PB가 되겠습니다. 뭐 1등 PB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 약간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약간 대출 상담으로 가고 싶다. 맞습니다. 이런 게 진짜 큰 그러니까. 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멋있는 거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어느 맞아, 기업이나 어느 기업이나 비슷합니다. 그 막 뭐 하고 싶냐 그러면은 조금 고된 거 뭐 영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정수기 무통 갈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나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어. 나 뭐 철수 씨는 그 은행 뭐 신한은행 말고도 여러 은행 뭐 이렇게 면접 다니지 않았나요? 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였고 이제 다른 데는 뭐 그 금융 회사였죠. 뭐 증권사나 뭐 그런 데 있었는데 근데 보통 그 연수원 가서 많이 보더라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저도 연수원을 가서 아침 그때 8시인가까지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를 타고 기흥에 있는 연수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6시까지 마치고 나오는 건데 굉장히 고되죠. 사실 아침에 가자마자 인적성 같은 거 보고 인적성도 네. 거기서 봐요? 네, 거기서 보고 이제 뭐 같이 뭐 둘러 앉아서 뭐 서로 자기소개하고 그다음 바로 밥을 줍니다. 그래서 밥 먹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1시, 2시쯤부터 이제 뭐 한 3, 4시간 정도 이제 토론 면접, PT 면접, 뭐 이제 인성 면접을 하는데 이게 긴장을 풀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아침에 그렇죠. 가서부터 자기소개하는 거부터 웃으면서 뭐 하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게 좀 멍청한 취준생들이 편하게 하라 그러면 진짜 편하게 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밥 먹고 좀 졸리고 그러더라고. 근데 면접관이 그때 약간 봄이니까 뭐 더 편하게 해요 이랬더니 네 이러더니
그냥 이렇게 들어눕고. 그런 것도 이렇게 자켓을 벗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 자켓 딱 벗어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빡 묶고. 근데 저도 벗었는데 넥타이 빡 해가지고 넥타이까지는 머리에 안 이렇게 하는데 묶고. 근데 저는 그냥 긴장을 했죠. 아 내가 여기서 이놈들은 다 제낄 수 있겠다.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항상 돌아다닐 때 항상 자켓 입고 앉을 때도 벗고 이랬더니 면접관이 철수군은 벗고 다니세요 이랬더니 아 아닙니다 이게 예의죠 이러고 딱 두 개 다 딱 채우고 딱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각 잡힌 모습을 보여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연수로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왕연수 어디로 갔다 왔어?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랬더니 아 근데 제가 지금 영어를 다 잘 못해요 까먹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나는 누구다라 하면 해주세요. 그냥 전혀 의도 없이 그냥 편하게 물어봤는데 아 저 근데 영어 진짜로 못합니다.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아니 두 번 말하게 하면 진짜 이거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다들 경직되는 거야.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몰라. 그래서 막 하다가 면접관도 편하게 물어보다 갑자기 딱 쳐다보더라고. 아니 그럴 땐 이렇게 좀 쿡쿡 찔러가지고 눈치를 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었죠? 왜요? 경쟁이잖아요. 공정한 경쟁.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거기서 이제 PT라는데 PT 같은 거 할 때 이제 은행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나 그런 간단한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 뭐 노인층을 은행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영업 전략은 뭔가? 예를 들어 이런 은행에 관련된 간단한 걸 물어보니까 너무 심층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좀 간단하게 최근에 은행 트렌드나 이런 걸 좀 익혀갈 필요는 있죠. 그렇죠. 뭐 영업자라는 사람을 먼저 뽑으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되게 전문적인 뭐 그런 지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요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금융그룹의 어떤 부동산 신탁 회사 예전에 많이 언급했던 그렇게 좋다던. 네, 거기도 이제 연수은행에서 왔는데 비슷한 하나은행도 비슷한 과정으로 보거든요. 근데 약간 거기는 무슨 게임을 엄청 하더라고요. 모아놓고 뭐 게임하고. 그런 거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저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강수월래 시키고. 강강술래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상 공차고 막 수건 돌리기 하고. 그 몇 개 게임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마니또 시키고 마니또. 마니또까지는 그쵸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합숙 면접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보는 데도 있다던데? 그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합숙 면접은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캔씩을 주면서 마시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게 다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얘기해도 됩니까? 이러면서 그때 아까 그 질문은 솔직히 좀 너무했습니다. 막 이런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면접관분들이 씩 웃으면 그렇죠 이러면서 이 친구가 약간 이런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취준생분들께서는 면접은 끝날 때까지 얼굴을 돌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긴장하셔야 그런 되고. 분들이 계셔야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다시 볼 수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네, 뭐 오늘 저희가 또 은행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많이 됐겠죠? 그럼요. 제가 이걸 털었는데요. 그렇죠. 모든 취준생분들이 이 방송을 안 보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